오늘부터 제 영상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짤막짤막한 영상이 보시기에 편하지 않으신가 봐요. 좀 내용과 맞지 않고 또 재밌지도 않고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저는 공부하는데 지루할까 봐 중간중간에 재밌는 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충실한 내용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 이어서 랭그래프를 배워볼 건데요. 랭그래프 챗봇의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려면 여러분들은 catchuplangraph.streamlit.app으로 오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도 보실 수 있고 또 소스 코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기능을 다룰 것인지 한번 실행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키를 놓고 submit을 넣으면은 이제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하겠죠. 이런 식의 랭그래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중간에 tools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시애틀의 날씨는 어디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링크를 걸어주네요. 링크를 누르면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의 날씨를 보여주는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챗봇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툴이라는 그런 경로가 없죠.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애틀 날씨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LLM은 트레이닝 받을 때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서 트레이닝 받은 이후에 새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애틀 날씨는 이 LLM이 트레이닝을 받을 때 들어갔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툴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툴스가 하는 역할은 아마 지금 현재의 날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툴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의 구조는 오른쪽에 있는 이 AI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왼쪽 부분에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페이지의 제목은 Langgraph Enhancing the Chatbot with Tool입니다. 툴로 챗봇의 기능을 더 개선한다는 의미이죠. LLM이 할 수 없는 일을 툴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보완해 준다는 겁니다. 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은 Heavily Search Results라는 서치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랭그래프의 bind tools라는 그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T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타이핑 리터럴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add conditional edge라는 랭그래프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랭그래프의 한 예제로서 챗봇의 툴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예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알아야 둬야 될 아이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공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다 한 번씩 훑어보면 이 페이지를 구현하는 모든 기술들을 다 알 수가 있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링크는 원본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퀵 스타트 페이지인데요. 누르면 랭그래프의 퀵 스타트라는 페이지로 가고요. 파트 2의 Enhancing the Chatbot with Tools라는 파트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가 원본 소스 코드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는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웹페이지에 이 내용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점은 태블릿 서치 툴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태블릿 API 키를 넣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 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서치 리절트라는 것은 랭그래프에서 이미 구현한 태블릿 서치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max result라는 파라미터를 주고 이것을 invoke 시키면은 질문에 맞는 그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링크와 그 내용들을 반환을 해줍니다.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소스 코드의 내용을 직접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콜랩에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What is the node in langgraph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이죠. 이것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태블릿 서치 엔진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URL과 그리고 내용들을 받아온 겁니다. AccuWeather 웹사이트가 있고 Hourly Weather Forecast in Seattle, Washington이라고 되어 있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로 가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리절트를 반환을 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웨더 포캐스트에서
앞으로 3일 동안의 예상 날씨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페이지이네요. 이것은 AI가 답해 주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스태블리 서치 툴이라는 툴이 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해 주는 정보는 URL과 그리고 콘텐츠 여기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워싱턴 레드먼드에 있는 가장 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서치를 해서 그 서치 내용을 보내주는 거죠. 링크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단한 내역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술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 태블릿 서치 엔진이 하는 일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근거로 웹에 가서 서치를 하고 그 서치한 결과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 툴이 제공한 정보를 질문과 함께 같이 LLM에 보내져서 LLM은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이 질문을 참고로 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시애틀 날씨를 LLM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가장 큰 회사는 그 정보가 LLM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 툴을 사용하기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로 질문과 함께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LLM은 이 내용을 근거로 대답을 하겠지만 아마 안에 자신들의 로직에 의해서 다른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까지 합해서 대답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질문과 함께 온 정보들을 더 위주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랭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Heavily Search Results라는 모듈을 툴이라는 변수에 넣었고 이 툴을 tools라는 변수에 넣은 것을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툴에 대한 가장 간단한 구현법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니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툴을 정의를 했으면요. 그다음 단계는 LLM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프를 정의를 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다른 점은 bind to를 추가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기존의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annoted를 add message라는 것을 두고요. 스테이크 그래프를 이렇게 구현을 하죠. 그리고 챗봇이라는 그런 노드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LLM을 정의를 하는데 챗 엔트로피라는 LLM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다가 LLM.bind tools라는 거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이 tools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럼 이 LLM을 사용할 때 랭그래프는 자동적으로 그 툴의 사용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프 빌더 점 add 노드를 해서 이 챗봇이라는 노드를 만드는 겁니다. 챗봇이라는 점을 하나 찍는다는 거죠. 다음은 베이직 툴 노드라는 클래스인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API는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확인해서 그 메시지에 툴 콜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것은 툴 노드라고 해서 원래 랭 그래프가 제공을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따로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툴 노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컨디셔널 엣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툴을 사용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메소드인데요. 새로 나온 개념이죠. 엣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선이라고요. 점을 만들고 그 점을 연결하는 선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점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조건인데요. 그런 선을 그리는 메소드가 바로 컨디셔널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현재 그래프 상태에 따라서 다른 로드로 라우팅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 아래에 route tools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랭그래프에서 제공되는 tools 컨디션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건데요. 랭그래프에서 툴을 사용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듈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에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행을 하고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하는 일은 스테이트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 메시지에서 tool call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으면은 tools로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end로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로직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raph builder.add conditional edges가 아니라 바로 add conditional edge를 사용해서 챗봇으로 왔을 경우에는 route tools를 사용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이 route tools에는 return 값이 tools와
and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리턴 값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은 AI 메시지에 toolcall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tools라는 노드로 갈지 and라는 노드로 갈지 그것을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tools라는 노드에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add 엣지를 여기서 했고요. tools로 오게 되면 바로 챗봇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 스타트 단계에서는 곧바로 챗봇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점을 찍고 선을 만드는 일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컴파일을 하면 되고요. 이 컴파일한 것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일단 노드는 처음에 툴스라는 노드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챗봇이라는 노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었는데요. 두 개의 점이죠. 그리고 스타트와 엔드는 원래부터 있던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 개의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드라는 용어를 쓰죠. 챗봇과 툴스라는 노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을 그었냐면 스타트에서는 이 챗봇으로 가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 챗봇에서는 컨디셔널 엣지를 걸어서 AI 메시지에 툴콜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툴로 가고 그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end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LLM 호출이 한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LLM 호출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인 파라미터는 바로 이 랭그래프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랭그래프가 사용하는 그런 프롬프트 인스트럭션들이 있을 테고 이것이 보내지면 LLM은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겠죠. 그럼 그 답변을 토대로 그 안에 폴컬스라는 어트리뷰트를 넣을지 아니면 안 넣을지를 이 랭그래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작업은 바로 LLM의 답변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LLM의 호출이 한 번 있고 이 답변을 근거로 그 로직을 따라서 폴컬스라는 어트리뷰트를 여기에 넣을지 안 넣을지에 따라서 아까 선언했던 태블릿 서치라는 툴을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엔드로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툴스로 갔을 경우에는 한번 작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것이 챗봇으로 가게 됐죠. 그렇게 엣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LLM에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LLM으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거기에 툴콜스라는 그런 어트리뷰트가 생성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고 생성이 안 되면 엔드로 가겠죠. 그리고 엔드로 가면 최종 답변이 완료가 된 것이라서 그 답변을 유저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아까 질문했던 시애틀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LLM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LLM에게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시애틀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LLM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쿼리는 Seattle Current Weather라는 쿼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name은 Tab Research Result JS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 내용을 전부 복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보시면요. 쿼리는 Seattle Current Weather라는 쿼리가 있고요. name은 Tab Research Results JSON이라는 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tool use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답변의 제이슨을 보게 되면 툴콜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로직이 있었습니다. 이 AI의 답변에 툴콜스라는 부분이 있으면 툴을 사용하고 이게 없으면 툴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툴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툴콜스가 있기 때문에 이 툴스로 가죠. 그래서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로그를 보시면 툴 리터닝으로 돌아가서요. Seattle Current Weather라는 쿼리를 던져주죠. 그리고 툴은 이 툴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블릿 서치 엔진에 이 쿼리를 보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태블릿 서치 엔진은 서치를 통해서 이 대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의 URL과 그리고 그 URL에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네임은 시애틀, 리전은 워싱턴, 컨트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해서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왔죠. 체감 온도는 몇 도고 뭐 듀 포인트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맥스 리절트가 아까 2로 돼 있으니까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eatherapi.com에서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온 정보를 다시 LLM에 보냅니다. 일부분이죠. 그래서 시애틀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 아까 첫 번째 유저가 한 질문과 이 태블 리서치 툴에서 가지고 온 그 답변을 함께 LLM으로 보내요. 그럼 LLM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재 시애틀의 날씨는 12.8도씨이고 화실온은 55도씨이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콘텐츠 부분, 답변 부분만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면은 유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시애틀의 날씨는 이것이고 안개가 낮고 바람은 약합니다. 습도는 이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습하고 흐린 날씨인 것으로 보입니다.가 바로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LLM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블릿 서치라는 툴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랭그래프에 있는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LLM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파트 2의 Enhancing the Chatbot with Tools라는 그 랭그래프의 주요 기능들은 모두 살펴본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스트림릿으로 구현되었는지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랭그래프의 챗봇 위드 툴에 대해서는 다 공부했다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남들보다 그만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금 더 한번 배울 때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지금 살펴본 소스 코드에서 사용된 그런 툴들인데요. 잘 보시면 태블릿 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태블릿 서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클래스는 태블릿 서치 리절트고요. 이 링크를 누르면 이 API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랭체인 대시 커뮤니티라는 패키지에 있고요. 이것을 누르면 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들은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맥스 리절트만 우리는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 이외에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드밴스드라는 밸류를 서치 뎁스에 넣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답들이 있습니다. raw content까지 같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include raw content true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까지 다 오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invoke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사용을 했었죠. tool.invoke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tool call이라는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 툴이 작동하도록 매뉴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이닝은 이걸 랭체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죠. 툴은 이런 식으로 체이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랭체인의 문법이고요. 랭그래프의 문법은 바인드 툴을 사용을 하는 거죠. 바인드 툴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그 API입니다. API 정보가 이걸 누르면 곧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방금 봤던 정보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PI는 똑같은 정보인데 좀 다른 룩앤필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링크를 걸어뒀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툴콜링의 바인드 툴스가 나오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랭체인에서 어떻게 체인을 사용해서 툴을 같이 엮어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랭그래프에서는 이 바인드 툴스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툴 컬링의 바인드 툴스 링크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툴을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툴을 호출하면 이 모델은 이 안에 툴 콜이라는 부분을 어트리뷰트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get weather라는 것은 그 툴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get weather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죠. 그럼 바인드 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드 툴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바인드 툴스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인드 툴을 한다면 어떤 툴과 바인드를 하느냐, 연결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럼 먼저 툴을 알아야 되죠. 여기에 이런 툴을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는 더하기를 하는 툴이죠. add to integ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툴을 만들고 이 안에는 그 내용들이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를 하는 툴과 곱하기를 하는 툴을 여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툴스라는 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LLM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LLM에 bind tools를 합니다. 그러면 이 LLM with tools에는 이 챗 오픈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오픈 AI의 GPT-4o 미니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아까 만들었던 더하기, 곱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툴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커리는 3 곱하기 12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정보와 툴스의 정보를 같이 보내죠. 그러면 모델은
이런 식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tool calls 이거는 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툴의 이름은 multiply이죠. add가 아니라 multiply를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곱하기를 물어본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규멘트로는 3하고 12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multiply 툴을 사용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LLM이 바로 요 GPT-4 미니가 판단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여기에 tool call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은 랭그래프 안에서는 툴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툴은 여기서 받은 이 이름의 툴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아규먼트들을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멀티플라이 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곱한 값을 LLM에 다시 보내게 되죠. 그럼 LLM은 그걸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인드 툴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먼저 툴을 만들고요. 그 툴을 LLM과 같이 엮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툴과 그 질문과 같이 LLM에 던져줍니다. 이 던져줄 때 랭그래프에서 만든 다른 어떤 프롬프트가 있을 겁니다. 이 프롬프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요. 질문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 툴을 사용하도록 답변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답변을 해라 뭐 이런 식의 프롬프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LLM은 그 질문을 받고 이것은 곱하기 문제니까 이 멀티플라이 툴을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답변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답변의 형식의 툴 콜스가 있으면 이 툴을 랭그래프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툴 바인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툴 콜링에 대한 블로그 글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따로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건 툴 콜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법들 그리고 그 외의 예제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multiply 뭐 이런 exponentiate 뭐 이런 툴들을 만들어서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수에 여러 툴을 같이 넣어서 여기에 넣어도 되고 각 툴들마다 이렇게 별도로 넣어도 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툴 콜링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랭체인의 코어 메시지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AI 메시지라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것은 AI 메시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휴먼 메시지, 툴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질문은 휴먼 메시지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툴을 사용하기를 결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블 리서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내서 받으면 거기에는 툴 메시지라는 그런 접두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하고 설명한 것들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런 클래스들이 있어요. AI 메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챗 메시지라는 것이 있고 베이스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이 페이지에 와서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휴먼 메시지 있죠. 그리고 툴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지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엔 literal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파이썬의 타이핑에 나오는 건데요. 아까 소스 코드의 이 부분이 잠깐 설명이 됐어요. 바로 return 할 때 그 타입을 정해줄 때 이것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때 사용이 되냐 하면 return 할 때 타입을 결정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으로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return 타입은 벡터로 해라라고 정해주는 식이죠. 그래서 아까 예제 코드를 보면 라우트 툴을 설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왔죠. 리터럴로 해서 툴스와 and 이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라라는 거죠. 이 배열이 있고 배열 안에 두 개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이템 중에 하나로 리턴을 해라는 값이고요. 여기에 리턴이 바로 툴스가 있고 그렇지 이 if에 해당되는 경우 이 툴스를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if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이 and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이썬의 타이핑에 있는 literal이라는 모듈이고요. 그다음에 add conditional edges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노드에서 두 개의 노드로 갈 경우가 있죠. 그 두 개의 노드 중에 컨디션을 따져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dd conditional edge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노드 A로 들어왔을 때는 이 함수로 가서 어떤 두 개 중에 하나의 노드로 분기를 해라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dd conditional edge입니다. 랭그래프 튜토리얼에서는 여기서 사용이 됐죠. 챗봇으로 왔을 경우 라우트 툴스로 가서 툴스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끝낼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툴스로 갔을 경우에는 툴 콜스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AI의 리스폰스에 툴 콜스라는 것이 있으면 툴스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end로 간다. 그런 컨디션을 주기 위한 엣지이죠. add conditional edge이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챗봇에서 툴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AI 메시지에 툴 콜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을 경우 율로 보내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AND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add conditional edge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컨디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add edge를 하죠. tools에서는 그냥 챗붓으로 보내면 되고 start에서는 마찬가지로 챗붓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add edge를 사용하면 start에서는 그냥 챗붓으로 가고 tools로 왔을 경우에도 다른 분기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챗붓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을 그리는 방법이 add edge와 add conditional edge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